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한 무기체계로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나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이라면 불리했던 전황을 180도 바꿔버린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일 겁니다. 그러나 이 하이마스보다 더 뛰어난 국산 다연장 로켓이 한국에 있고 드디어 이 무기체계가 전세계 수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수출된 사례가 밝혀지지 않고 있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었다는 루머가 있어왔고 지난 2022년 사우디의 국영통신사 보도를 통해 하나로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이 사우디에 이뤄졌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사우디가 드디어 실전 배치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직접 공개함으로써 이것이 사실임이 드러났는데요. 게다가 천무 다연장 로켓을 하나 약 1조 700억 원 규모의 24문 도입하고 1000매 신형 탄약을 도입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UAE에서도 최근 처음으로 외부에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공개했고 이 자리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폴란드,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하이마스는 능가하는 성능을 가진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할 경우 주변국들에도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면 중동 대륙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에까지 대규모로 수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대륙에서 또다시 시작되는 심상치 않은 한국제 방산무기 대규모 수출 조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우디가 공개한 사진에서는 각각 878과 885라는 차량 번호가 표시된 이문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에 수출된 천무 다연장 로켓은 사우디 육군의 최정예 부대인 제10 티기어 여단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당시 사우디는 예멘 내전에 개입 중이었기에 우리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이 전쟁에서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 바 있습니다.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우리군의 M270 MLRS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그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차륜형 다연장 로켓으로 M270 MLRS보다 가볍고 빨라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무찌르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는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과 비교되는 성능을 갖췄는데요. M270 MLRS와 달리 차륜형으로 제작된 천무는 수명 주기 비용과 운용 비용, 획득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궤도형 다연장 로켓인 M270 MLRS는 지면의 상태와 상관없이 바로 로켓을 퍼부을 수 있지만 천무 다연장 로켓과 같은 차륜형은 유압 지지대를 전개해야 하는데 이 전개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발사가 늦다는 단점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M270 MLRS보다 더 크며 239mm 로켓을 12발씩 발사하기에 같은 차륜형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에 비해 2배의 화력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이 239mm 유도 로켓은 GPS aided INS 항법을 통해 정밀 유도되는 데다 미군의 GMLRS 탄을 그대로 답습해 제작되는 만큼 표준 사거리가 80km에 달하는데요. 정찰 위성과 무인 정찰기, 대포병 레이더 등으로 전술 사격 지휘 체계 기반의 사격 통제 및 발사되며 로켓에는 앞뒤로 장착된 날개가 있어 이를 통해 오차를 수정하며 표적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일반 고폭탄두로 사용할 경우 60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된 벙커 및 건물을 파괴할 수 있으며 분산 탄두로 사용해 한꺼번에 많은 적 보병들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포대 구성이나 운용 체계, 탄종까지 모두 M270 MLRS와 유사하지만 유압 실린더가 아닌 전기식 실린더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고각과 방위각에 동시 구동이 가능해져 사격 반응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M270 MLRS의 사격 반응 시간은 93초지만 천무는 불과 16초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른데요. 발사 후 재장전 시간도 M270 MLRS는 약 260초인 반면 K239 천무는 160초면 충분해 훨씬 빠릅니다. 국내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은 한국형 킬체인 시스템의 중요 타격 체계인 만큼 C4I 체계를 적용해 연동되며 포병대대 전술 사격 지휘 체계인 BTCS로 표적 정보 및 사격 임무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이후 수신된 표적 정보와 사격 명령에 따라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위치 결정 장치 및 항법 장치, 사격 통제 장치 등을 이용해 군단 작전 범위 내 적 중심을 타격하는데요. 사격 통제 장치는 유도 로켓의 사용을 위해 GPS 연동 기능과 신호 정보 연동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전 배치된 사우디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공개될 때까지만 해도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가 적대 관계였지만 최근 이 국가들이 중국의 중재를 화해함으로써 천무 다연장 로켓이 실전에서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지는 알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우디는 현재 군사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현재 미 행정부와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미국제 무기들을 대신해 한국제 무기들의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이런 정치적 관계를 떠나 경쟁에도 가성비에서 우수한 한국제 무기들은 값비싼 미국제 무기들이나 질 떨어지는 중국제 무기들보다 중동 국가들에게 있어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으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되어 왔는데요.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중동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 사우디와 UAE가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 발사하는 신형 미사일에 관해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들이 벌써부터 여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4월 5일 밝혀진 여러 중동 지역 오신트 보도에서는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1조 500억 원 규모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다수를 도입했으며 앞으로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 발사하는 기본 239mm 로켓탄 외에도 600mm급 KT즘-2 전술 지대지 무기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치 테킴스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600mm급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KT즘-2는 사거리가 미국제 에이테킴스 전술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수준인 300km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본 탄 외에도 열압력 탄두를 장착 가능한 것은 물론 자폭 무인기 3기를 탑재하는 신형 탄두까지 장착될 예정입니다. KT즘은 원형 공산 오차가 고작 10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정확도를 자랑하는데요. 한국일보 2020년 2월 21일자 기사에 따르면 KT즘은 에이테킴스에 비해 요격 회피 능력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T즘-1과 KT즘-2는 500kg급의 관통형 열압력 탄두를 장착하고 적의 지하 갱도를 타격할 때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화력전에 동원되어 적 갱도포가 숨은 진지를 통째로 무너뜨려 생매장시켜버립니다. 열압력탄의 특성상 지하 갱도의 구석구석 모두를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어 튼튼한 콘크리트 내부의 적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일반 고폭 탄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탄을 살포하는 탄두를 사용해 축구장 여러 개 면적에 해당하는 광역 제압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KT즘-2는 적국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및 장거리 다연장 발사대에 대응해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예정인데요. 적국이 탄도미사일의 유도에 사용되는 GPS 신호를 쉽게 재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KT즘-2는 적의 GPS 재밍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군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때로부터 약 일주일 전인 12월 15일 충남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에 KT즘-2 신형 전술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당시 2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정확히 표적에 명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KT즘-2를 장착한 천무 다연장 로켓은 추가 구조물과 새로운 전용 발사대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의 모습을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즉 UAE,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폴란드, 필리핀 등 7개국의 군 관계자 및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관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폴란드는 이미 코앞에 닥친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을 뼈저리게 깨달아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40조 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의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며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 또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가장 먼저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하는 국가들입니다. 이집트로서는 4번이나 중동 전쟁을 벌였던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으며 리비아, 수단 같은 주변 아랍국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은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필수로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며 필리핀은 현재 세계 최대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역시 군사력을 시급히 최대한 강화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들에게 가성비 높은 한국의 다연장 로켓 K239 천무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무엇보다 빠르게 인도될 수 있다는 장점이 다른 선진국들의 무기 체계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이마스는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에게 가장 무서운 포병 무기 체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300km 거리를 타격하는 에이테킴스 전술 탄도 미사일의 운용은 제한되고 최대 90km 사거리 안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GMLRS, 150km 이내 목표물을 타격하는 GMLRS ER 로켓까지만 사용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요.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M270 MLRS보다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고 하이마스에 비해서는 2배의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막강한 괴물 차륜형 다연장 로켓이면서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천무 다연장 로켓이 더 많은 곳에 수출되어 생산 물량이 늘어나고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해 제작 단가가 더 낮아진다면 많은 국가들이 도입할 천무 그리고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천무들에도 더 나은 수준의 최첨단 개량이 가해질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유럽 대륙과 중동 대륙, 아프리카 대륙과 동남아 국가들에서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로켓 포병의 중요성도 확실히 인식되어 천무가 다연장 로켓 수출 시장에 K9 자주포와 같은 베스트셀러 수출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